3번 부품의 경우를 이제 치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3번 부품의 경우 치수기입을 보도록 할 텐데, 먼저는 이 부시 홀더의 경우는 아래쪽에서부터 치수를 보기보다 이 뭡니까, 얘를 정면도로 보고 있죠. 정면도로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면 투상을 했을 경우 여러분이 고민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면 투상으로 했을 경우는 요거를, 이면 투상일 경우는 절단선의 방향이 직각으로 절단되고 있음을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반장님, 요거를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큐리더라는, 큐리더 말고 뭡니까, P라인을 적극 활용하자 이야기했어요. 자, 저는 이 빔에서 쏘기 때문에, 프로젝터에서 쏘기 때문에 선 굵기를 이미 표시해놔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여러분은 요거를 그대로 해보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PL, 가는 실선 레이어에서 PL 들어갑니다. 시작점을 먼저 이 센터에다 잡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점을 잡고 난 다음에 명령행에서 옵션이 뭐뭐 나오나요? 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네, W 엔터. 자, P라인의 시작폭 지정을 0.5로 맞추시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아니 그냥 갑시다. 뭐 그래도 이건 잘 보일 테니까. 0.5로 시작폭을 잡았으면 엔터하고, 끝폭도 0.5 꺽쇠가루 안에 들어왔나요? 그러면 엔터 하시고, 길이 지정이라고 했는데, 다음점 지정이라고 했는데, 봤을 때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구분될 정도로 비율을 보시면 돼요. 이걸 너무 길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길게 가면 구분이 안 되죠. 꺾인 지점을 나타낸다, 요거 정도만 표시할 수 있게 그렇게 길이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점을 잡고 난 다음에 제가 종료했습니다. P라인을 종료했어요. 얘를 이쪽에다가 또 라인을 그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죠. 로테이트 카피 90도 돌리면 되죠. 네, 로테이트 카피, 기준점은 여기 끝점으로 잡아 놓고 카피 옵션 써서 90도 됐죠. 자, 요거 꺾어지는 지점은 하나 잡았고, 여기서 또 한번 꺾어져야 되죠. 자, 요거는 또 똑같이 가진 않겠습니다. 뭡니까? 카피해서 가자는 거죠. 카피할 때 요 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교점에 갖다 놓으면 돼요. 아니면 서클의 센터, 카피로 요거 요렇게 갖다 놓고, 자, 얘는 어떻게 갈 거냐면요, 요 방향으로 요렇게 놓여야 되니까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몇 도 돌면 되겠어요? 180도가 돌면 돼요. 자, 로테이트 해서 기준점은 뭐 요 서클의 센터로 잡아 놓고 180도 요렇게 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절단선이 꺾어지는 지점들을 요렇게 강조해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나사부를, 부시홀더의 나사부, M5 나사부 요거 치수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솔리드웍스로 이거를 투상할 때 처음에 안 했다가 나중에 이거 빼먹었네 하고서 추가했던 거죠.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기입한다고 치면은 치수를 보시면은 이게 M5이기는 해요. 아이고, 이거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꾸. M5고, 이거 DP 얼마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규격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거 깊이 값은
11은 규격집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몇 항에 있었습니까? 44항에 있었던 겁니다. 자, 요것은 44항에 있었던 거예요. L11이라는 44항에 보시면 요거 L11이라는 값이 있었어요. 44항에 L11이 있었어요. 요것을 적용했는데 이때 L11을 우리는 자 C 중심거리가 220이라고 했을 때 이 L11이 11이라고 아예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규격에 명시돼 있었던 값이에요. 요거를 보고서 깊이를 11로 적용한 거예요. 요거는 KS 규격 적용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치수가 또 있죠. 중심에 대해서, 중심거리 요거에 대해서 허용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0.2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돼요.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즉 이렇게 이거 20 들어가는 건데 요 치수에 커서를 뒤로 옮겨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기입하는 이 특수문자 기입하는 거는 퍼센트 뭡니까? P. 그죠? 퍼센트 P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0.2 요거 안 넣으면 허용차 기입 요거 안 하면 치수공차 요거 안 넣었다고 감점이 돼요?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되는 거는 규격집에 명시되어 있는 이 중심거리 C에 대한 것을 허용차 기입하라고 명시해 놨는데 이걸 안 넣으면은 허용차 누락으로 보는 거예요. 치수공차 표시를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죠? 요거 다 넣으셨나요, 그럼? 지금 다 넣으셨죠? 안 넣으신 분 없죠, 이제? 요거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나사부에 대한 치수 넣고 하는데 요까지는 됐어요. 요까지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론적으로는 정확한 치수는 야중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넣어놓고 18이라는 치수와 20이라는 치수와 요거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8이라는 치수는 브라켓하고 연관되는 치수죠. 요 구멍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치수인데 브라켓 쪽도 요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치수가 맞아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도 참고 도면에도 요거를 제가 H7로 요렇게 갔죠. 요거 G7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통일해서 가셔야 돼요. 2번 부품에서 우리가 G7으로 헐거운 끼워 맞춤 G7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거로 통일해서 G7으로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원문자를 이용해 가지고 몇 번하고 동시가공이에요? 2번 부품하고 동시가공. 요래 두 군데 쓰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20이라는 센터 간격이 표시가 돼 있는데요. 요 보이죠? 요 센터 간격도 2번 부품도에서 치수가 같아야겠죠? 그죠? 2번 부품도 보세요. 센터 간격 20으로 돼 있죠? 자, 이거는 검수할 때 이게 반드시 보이는 치수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죠? 요 20이라는 거하고 요 8이라는 거하고 요것은 삽입 부시 쪽, 부시 홀더 쪽에도 20과 8이라고 이렇게 대조가 꼭 돼야 됩니다. 연관되는 부품 조립 관계를 반드시 맞춰서 치수가 빠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뭡니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넣으시고 18 넣으시고, 이때 18은 괄호로 표시를 해 놨어요. 괄호로 참고 치수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죠? 자, 얘는 참고 치수로 표시해 놓은 이유는 이거 수문선을 가급적이면 안 쓰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잡아놨냐면 위치도 공차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위치도 공차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거하고 이 구멍 자리하고 대응될 만한 부품이 뭐가 있을까요? 이 구멍 자리하고 대응되는 부품, 베이스예요. 베이스 부품을 보시면은 이 구멍 형상에다가 위치도 공차를 잡아놨단 말이죠. 그리고 얘도 20이라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하고 세팅으로 한 세트로 기하 공차를 베이스 부품도에서 적용했었습니다. 그죠? 요 방식으로 기하 공차를 적용해 놨다면 얘도 같은 기하 공차 적용을 해놔야지 가공할 때 오차가 없겠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과제 도면에서 봤을 때 밑에 베이스 부품에 형상이 깔려 있지만 요렇게 베이스 부품에 구멍이든 부시홀더에 구멍이든 같은 위치에 놓이게 가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 두어 번밖에 안 보시네. 자, 다들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요것은 두 부품이 같은 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공의 오차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적용한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수문선을 가급적이면 표시 안 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거예요. 이 위치를 잡아 놓기 위해서. 그러고 어디 갔노?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가 브라켓하고 조립될 자리라는 걸 아래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있으니까 참고 치수로 치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괄호로 묶어 놓은 거예요. 안 넣을 수가 없죠. 안 넣을 수가 없죠. 요 부품도만 본다 그러면 이 위치를 얘를 잡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지 모르잖아요. 요것만 보면, 요 투상도만 보면, 그죠? 물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요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아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오해를 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참고 치수로 표시해 주면 더 명확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표시를 안 해도 알아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 도면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단면도가 있어서 단면도에 18이라는 치수가 표시되어 있으나 요 투상도만 봤을 때 이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것을 참고 치수로 표시해 주는 게 오해의 여지를 없앤다는 겁니다.
이 수문선이 그 단면도에 나와 있는 이거인지 어떤 특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수문선을 그냥 임의로 그린 건지 이거 가지고 헷갈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정리되셨죠? 진섭씨 왜? 그 위치도 공차를 기입하기 위해서 정면도 여기가 치수를 기입하기가 가장 좋으니까 공차를 표시하기 가장 좋으니까 위치도 공차를 여기다 설명하려고 하던 중인데 그러려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이거를 베이스 부품과 같이 세트로 이렇게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수문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문선은 알고 보면 단면도에 표시된 선이에요. 요거를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문선으로 표시한 것이고 요것이 뜬금없이 얘만 떨렁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얼마 오라는 건지 이쪽으로 얼마 오라는 건지 몰라요. 그죠? 물론 단면도에 18이라고 위치를 설명을 해 놨지만 위치도 공차를 읽을 때 바로 이렇게 읽을 수 있게끔 얘를 갖다 놨다 이렇게 참고 치수로 묶어 놨다 치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요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이어서 갑시다. 요거만 또 계속 파고 있으면 한참 걸릴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이 26H7 이거는 치수에다가 구멍에 대한 허용차 H7이 들어갔는데 왜 요것이 H7으로 들어갔는지 이해되셨나요? 왜 그럴까요? 헐거운 끼워 맞춤인데 어느 부품일까요? 안 그린 거 고정 라이너라고 하는 부품이죠. 그게 조립되는 자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H7 기준 구멍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고정 라이너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거칠기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Y. 정밀 부품으로 본 거예요. 케이스 규격품으로 본 거예요. 그죠? 거칠기 Y를 적용할 때는 어떤 부분이었나요?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이 있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외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케이스 정밀 규격품들 베어링, 오일실, 핀, 그런 것처럼 고정 라이너도 규격품으로 정밀 규격품으로 봐서 거칠기 Y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요거 거칠기 Y 넣으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거 깊이 4 나오나요? 요거가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과제 도면에서 얘가 어떻게 그려져 있었냐면 자, 이게 수문선으로 나와 있죠. 그죠? 수문선으로 표시된 여기가 이 부시 홀더의 면을 나타내는 수문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재서 이거 5로 실측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에서부터 얘로 재버리면 땡이에요. 그죠? 네, 여하간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거칠기가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까?
X 이거는 다 뭐예요? 2번 부품 브라켓이 볼트로 체결돼서 조립해서 오는 면들이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칠기 X로 얘네는 본 겁니다. 기왕에 하는 김에 같이 봤어요. 그런데 요 중심선이 문제입니다. 요 중심선 어떻게 정리하셨나 제가 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중심선을 요거를 보시면은 얘는 맞춤핀 쪽은 5파이였죠. 요걸로 봅시다. 맞춤핀은 5파이였죠. 여기 카운터 보호 구멍은 드릴 구멍이 5.5파이예요. 그죠? 웍스로 이거 투상을 할 때 중심선을 웍스 기능으로 따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요 모서리를 선택하면 얘 중간으로 중심선이 만들어져요. 그것은 여기에서부터 5파이의 절반인 2.5로 옵셋이 된 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옵셋 2.5 해가지고 요 외형선을 간격을 띄웠어요. 그래 놓고 얘를 매치 프로퍼티로 해가지고 중심선으로 바꿨어요. 보이죠? 자, 요랬을 때 요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2.75가 나오는 게 맞나요? 그죠? 왜? 요거는 드릴로 뚫고 난 다음에 카운터 보호 뚫는 거기 때문에 5.5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2.7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2.75. 요쪽은 뭐기 때문에 맞춤핀짜리 5파이기 때문에 여기는 2.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도 확실하게 해 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가 주의해야 될 거라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자, 여기서 이거는 그 얼마로 가셨나요? 32 얘는 뭐하고 끼워 맞춤이죠? 32 요 치수는 뭐하고 끼워 맞춤 때문에 축에 대한 허용차 넣은 거죠? 브라켓이죠. 그렇죠? 브라켓 쪽에는 32 대문자 H7로 구멍에 대한 허용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32 요거 부시홀더 쪽에는 축에 대한 끼워 맞춤 허용차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요. 거칠기는 어떻게 써요? 얘도 X죠? 요것도 X죠? 요거 X.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여기 이쪽의 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겠어요? 이거 D1, D2 같은 거죠? 그쵸? 두 군데에 못따기 3이다. 요거는 치수를 넣어야 되죠. 요거는 치수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 중에서 이제 데이텀을 잡는 거를 이야기해 보자면요. 이거 봤을 때 여러분 얘는 이런 면을 데이텀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죠. 어디를 적용해 놨어요? 여기를 데이텀으로 적용해 놨어요. 요 면이 뭐가 닿는 자리예요? 그렇죠.
브라켓이 닿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조립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가공의 기준일 때도 있지만 조립의 기준일 때 역시 데이텀을 적용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데이텀을 잡아놨고, 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세를 본 거죠. 직각도 공차를 본 겁니다. 직각도. 자, 그랬을 때 이거는 값이 측정하는 구간이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0.005가 나왔어요. 요렇게 자세를 보는 거죠. 4 구간을. 그랬을 때 얘 값은 얼마인지를 혹시 모르니까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이 공차가 3초가 6 이하로 해가지고 0.005가 된 거예요. 그러면 26H7로 해가지고 고정 라이너가 들어갈 요 자리는 역시 데이텀 2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얼마로 봐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기준이 요거죠. 요거에서부터 요렇게 직각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0.009가 됐을 때 이게 18로 데이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본 거니까 이 거리값 22로 본 게 맞죠? 제가 잠시 잘못 볼 뻔했네. 그죠? 데이텀이 여기 기준이 여기에 있지만 알고 보면 측정할 때 이렇게 다 보는 거가 되는 거죠. 일부분만 볼 수가 없죠. 22로 보는 게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측정한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8초가 30 이하로 봐가지고 0.009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쌤 이거는 왜 대칭도 공차 안 주셨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다 대칭도 공차를 주면 이거 죽어나요. 구간이 오히려 그 데이텀을 갖다가 이 축에다 잡기도 애매합니다. 축에다 잡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측정하는 구간을 아예 56으로 다 보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공차 값이 50초가 80 이하로 해가지고 0.011 요거로 확 들어가 버려서 공차 값이 더 큰 게 나와 버려요. 그러느니 그냥 놔두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빠졌습니다.